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댓글 함께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힐링 선생님 고민이 있어요. 제 친구는 단타를 선호하고 저는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데요. 친구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겨놓고 비슷한 금액으로 다시 사는 방법을 하고, 저는 제 목표가가 올 때까지 그냥 놔두는 거죠. 친구한테 그렇게 하면 수수료도 다 빠지고 큰 수익을 못 낸다고 잔소리를 했었는데요. 요즘처럼 하락장 오기 전 둘 다 1,000만 원씩 수익이 났었는데, 현재는 둘 다 비슷하게 500 가까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친구가 이제 핀잔을 줍니다. 자기는 1,000을 챙겨놨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라도 마음이 편하다고. 저보고 눈앞에 1,000만 원을 날리고 장투가 무슨 의미가 있나고 핀잔을 주네요. 삼성이나 미국 주식을 5년 10년 가져갈 거면 장투 성공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 10년씩 가져갈 게 아니면 친구처럼 단타를 내서 수시로 수익을 챙겨놔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주식엔 정답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제일 친한 친구와 투자 성향이 다르니 늘 비교가 되고 흔들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 투자, 그러니까 처음에 모르는 사람들이, 또 주식 투자 안 했던 사람들이 주식 투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나 하면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 그러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요. 그래서 그 돈을 남겼어요. 또 다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요. 그래서 그 돈을 또 남겨요. 그렇게 해서 그 돈이 점점 불어나서 돈을 버는지 알아요. 그렇게 해서 주식 투자하는 건지 알아요. 아니에요. 큰일 나요. 다 날려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많은 주식책에 보면 이 일화가 나와요. 또다시 워런 버핏 얘기합니다. 워런 버핏과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와 10년 동안 시합을 했어요. 누가 수익률을 더 많이 올리나. 이 내용은 주식책 읽어보신 분들은 본인들이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내용은요, 여러 주식책에 다 회자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실력 없는 펀드 매니저가 붙었겠어요? 유능한 펀드 매니저가 붙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펀드 매니저는 정말 그냥 머리를 싸매면서 좋은 주식 사고 팔고, 그렇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또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10년 동안 그래서 워런 버핏을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워런 버핏은 S&P 500을 샀어요. S&P 500 사두고 10년 동안 그냥 놔뒀어요. 누가 이겼겠습니까? 당연히 워런 버핏 이겼다고 얘기할 것 같죠? 네. 10년 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사고 팔고 했던 펀드 매니저는 딱 2번을 이겼어요. 10년 동안 2회를. 그 다음에 8년 동안은 워런 버핏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긴 돈을 가지고, 딴 돈을 가지고 사회에 환원을 하기로 하고 약속을 했어요. 10년 동안.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될 거예요. 그때 S&P 500은 연평균 10%씩 올랐을 때예요. 제가 보여드렸죠. 요즘에 S&P 500은 15%에서 18%씩 올라요.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30몇 % 수익이 났죠. 지금 1년 전에 작년 8월부터 시작한 타이거 S&P 500 ETF 있어요. 킨덱스 미국 S&P 500 있어요. 그렇죠? 13,000원 다 넘었죠. 1년에 30몇 % 수익이 났어요. 세계적으로 아무리 유능한 펀드 매니저도 S&P 500 ETF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식에 대한 책들, 많은 책에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친구분이 그 펀드 매니저보다도 유능해요? 그렇게 단타 치는 사람들은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 때면 딱 떠벌려요. 얼마 벌었다고. 근데 돈을 잃잖아요. 입 딱 다물어요. 그리고 돈을 조금씩 벌어요. 그렇게 해서 점점 재미 들려갖고 내가 잘하는지 알고 더 큰 돈 넣었다가 한 방에 다 날려버려요. 그런 경험을 아주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분하고 한번 시합해 보세요. 1년 후에 나는 S&P 500, 필라델피아, 또 미국 테크탑10, 팡플러스, 우리 하고들 있는 거 있죠? 나스닥 100, 이러한 거를 들고 가만히 놔둬보세요. 길고 아주 그냥 뛰고 나는 사람도 그걸 못 이기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반 개인 투자자가 자기 감으로 사고 팔고 갖고 그걸 이겨요? 어림도 없습니다. 또 한 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요즘은 참으로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시간만 나면 주식 투자에 몰입돼서 가족들에게는 찬밥 대우요, 종목 찾으랴, 차트 잡으랴, 잦은 거래로 갖다 바친 세금만 해도 얼마였는데 지금은 저희 부부가 함께 힐링 선생님께 모든 것을 맞추면서 주식 투자를 하면 증오를 해왔던 짝꿍이 더더욱 눈을 반짝이고 있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요즘 저희 부부 차곡차곡 주식 곡간 채워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앞으로 5년간 더욱 빡세게 일하면서 힐링생과 이곳 모든 가족분들이 소원하는 좋은 내일로 뚜벅뚜벅 함께 가겠습니다. 이게 주식 투자예요. 현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주식들이죠. 이것을 가지고 꾸준히 쌓아나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워런 버핏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할까? 그분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또 한 분, 한 달 된 주린이입니다. 쌤 말씀 듣고 나스닥 100, S&P 500, 차이나 전기차 타이거 탑10 매수했었는데요. 차이나 전기차랑 타이거 탑10이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30주 정도씩밖에 안 됐거든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조금 손해여도 더 내려가기 전에 매도하고 더 내려가면 다시 매수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싶어서 매도했네요. 당연하죠. 더 싸게 잡으면 좋죠. 그래서 제가 매도한 가격보다 내려가면 다시 매수하려고 했더니 매도한 가격보다 이제는 올라가네요. 그래서 매수를 못했어요. 그냥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였을까요? 어렵네요. 그렇게 하면 어려운 거예요. 주식 투자를 쉽게 하느냐 어렵게 하느냐는 본인이 하기 달려 있어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고 노력하고 조금 더 비싸게 팔려고 노력하고 하루 종일 막 그 가격 오르내리고 막 보고 있다가 딱 그 클릭해서 또 사고 또 팔고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큰돈 모으면 정말 다행이죠. 그런데 정말 진을 뽑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쌓여요. 주식 투자를 그렇게 하면은 정말 피곤해져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삶이 피폐해져요. 직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직업까지 하는 일까지 엉망이 돼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는 것은 팔지 않고 가만히 들고 있을 때를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팔았다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손에 주식이 없으니까. 그 올라갈 때 수익률을 못 보면은 그 사람의 연간 수익률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이든 간에 아무리 싸든 비싸든 그냥 들고 계세요. 그것이 가장 가장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에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영상 잘 듣고 조금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지수가 너무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러다가 크게 하락장이 오지 않을까 조금은 걱정입니다. 내년에 모든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선생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내년에 이제 뭐 올 연말이나 내년에 테이퍼링 오게 되면은 이제 또 금리 올라가게 되면은 주가 막 하락하고, 이미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2015년도 말부터요, 5년 동안에 금리를 9번이나 올렸어요. 두세 번 올린 게 아니라 금리를 계속 올렸어요. 야, 그럼 주가 엉망됐겠네? 아니요. 5년 동안 S&P 500이 2배 오르고 나스닥이 3배가 올랐어요. 9 동안의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구글에 가서 나스닥 100 지수 또 S&P 500 지수를 한번 구글에 가서 입력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나. 몇 배로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충격이 있죠. 원래 다 그래요. 처음엔 충격이 있어 막 출렁거려요. 그러다가 다시 제자리 잡고 올라가요. 이런 것을 알면은 누구든지 큰 돈 벌어요. 그래요? 내년에 폭락을 해요? 그럼 다 팔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 다음 내년에 폭락하면 딱 사야지. 그렇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내년에 그런 폭락이 올지 안 올지 누가 알아요? 그것은 사람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예 아니에요. 요즘에는 제가 이 얘기 하나 드릴게요.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특히 김정일 시대만 해도 미사일 자주 쐈잖아요. 또 김정은 초창기에도 쐈어요. 주위에 보면 이런 사람들 있어요. 주식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다가 미사일 쏘잖아요. 미사일 쏘면은 한 이틀 정도 뚝 떨어져요. 사람들이 놀라서 그걸 팔아요.
근데 다시 원상복구되는 걸 아는데도 왜 파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주위 사람들 보면 투자 안 하고 있다가 미사일 쏘죠. 그러면 저 다음날 이제 뉴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주식 사요. 뚝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한 일주일만 들고 있다 팔아요. 그럼 몇십 % 수익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하고 팔아버린데도요. 완전 초보자 아닙니까? 2, 3일만 지나면 다시 원상 회복돼요. 항상 그래왔어요. 회복이 안 됐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그때보다 떨어져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정일 시대 때부터 북한에서 미사일만 쏘잖아요. 그러면은 주식 샀다가 또 회복되면 또 팔아요. 그리고 투자 안 해요. 그러고 있다가 또 미사일 쐈다는 뉴스 나오면 그때 또 사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팔아요. 그래서 1년에 미사일 쏠 때마다 주식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떨어졌다가 다시 원상 회복이 되는데 왜 그 초보자들이 그걸 팝니까?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떨어진다고 파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하셔야 돼요. 떨어지면 사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오르면 파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정석을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파는 사람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떨어진다고 파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사세요. 대신 그렇게 사고 팔고 하고 싶으면 오르면 파세요. 그런데 싼 가격에 사고 높은 가격에 팔고 절대 그거를 한두 번은 맞춰요. 지속적으로 맞춰야만 내 노후까지 보장될 거 아닙니까? 내 노후까지 그렇게 해서 보장까지 할 수 있어요? 계속 사고 팔고 해서 돈 다 날라가요. 그렇게 해서 1년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투자하는 원금의 한 7, 80%가 수수료로 사고 팔고 하게 되면 이 수수료 나가요. 수수료로 다 날라가 버려요. 도박 같은 거 해보세요. 그럼 뭐 커피 심부름하고 또 뭐 바카스 심부름하고 저는 뭐 도박 안 해요. 또 아주 전 싫어해요. 아예 하지도 않아요. 근데 영화나 그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뭐 바카스 갖다 주고 또 뭐 담배 갖다 주고 또 뭐 이런 심부름 하잖아요. 그래서 돈 받잖아요. 그렇죠? 수수료는 아니죠. 그 심부름값 받을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지나보세요. 그 사람한테 돈 나가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거는 그것은 수수료도 많이 날리고 그것을 펀드 매니저도 힘들어해요. 펀드 매니저도 S&P 500 가만히 들고 있는 사람을 못 이겨요.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일개 개인 투자자가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친구분들이 계시면 주위에 있으면 둘이 시합을 하세요. 완전히 계좌를 딱 오픈하고 1년 동안 우리 수익을 한번 보자. 한번 시합을 한번 해보세요. 워런 버핏과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시합을 했듯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